안녕하세요. 필수작가입니다. 오늘은 첫 꼬마 빌딩 투자 시 어떤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투자한 꼬마 빌딩 두 채의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아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꼬마 빌딩 투자에 마음은 먹었지만 어느 지역에 투자할지 조금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제 나름대로 네 가지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한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저 또한 처음 꼬마 빌딩을 투자를 감행하면서 제가 가진 종잣돈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투자할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선 아마도 저와 같은 월급쟁이 분들이 건물주의 꿈을 꾸신다면 투자금이 작게는 현금 약 5억에서 10억 정도의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를 고민하고 계실 것 같네요. 5억에서 10억이라는 종잣돈이 저와 같은 월급쟁이에겐 큰 돈이겠지만 아마 꼬마 빌딩에 관심이 있어 부동산에 문의해 보신 분이라면 매입하기에 그리 큰 돈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특히나 최근 3년간 아파트 규제로 꼬마 빌딩에 돈이 몰리면서 빌딩 가격이 상승하면서 더욱 투자금이 작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5억에서 1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대출을 60에서 70까지 받으신다면 20억 초반에서 30억 초반의 빌딩을 소개받으실 거예요. 이러한 2, 30억대의 꼬마 빌딩이 빌딩 투자 시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라 수요는 많고 공급이 많이 부족한 편이죠. 따라서 좋은 위치에 꼬마 빌딩을 찾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네요. 아마도 꼬마 빌딩을 투자를 위해 빌딩 전문 중개법인을 방문해 보셨거나 투자 관련 유튜브를 보신 분이라면 대부분 서울 강남 건물을 투자하라고 추천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두 채 모두 경기도 지역에 투자를 했습니다. 3년 전에는 경기도 남쪽에 한 채, 작년에는 경기도 북쪽에 한 채를 투자했죠. 그렇다면 제가 왜 서울이 아닌 경기도 지역의 두 채의 건물을 구입하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건물 투자 지역 선택에는 크게 세 가지의 요령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내가 잘 아는 지역, 둘째는 20, 30대가 많이 몰리는 지역, 그리고 셋째는 건물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선 이러한 세 가지의 원칙을 생각하며 투자를 감행하였습니다. 저는 투자를 시작하면서 제가 투자할 지역을 크게 네 군데로 나눠봤거든요. 첫 번째는 강남, 송파와 같은 서울 강남 지역, 또한 강서, 강동, 강북 같은 서울 외곽 지역, 그리고 세 번째는 수원, 성남, 부평과 같은 경기도의 메인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기도 밖, 지방을 검토했었죠.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선 제 입장에서 고려한 것이고 저 또한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한 가지씩 검토를 해볼까요? 우선 첫 번째, 서울 강남 지역입니다. 아마 꼬마 빌딩 투자를 시작했다면 10분 중에 10분이 강남 같은 지역을 선호하실 거예요. 과거 집가 상승만 보면 솔직히 강남 같은 지역의 상승폭이 가장 큰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조금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강남이 좋긴 하지만 저와 같은 5억에서 10억의 종잣돈으로 건물을 투자한다는 것은 소위 넘사벽일 것 같네요. 제 종잣돈에 맞는 꼬마 빌딩을 추천을 받았더라도 건물 상태가 많이 노후해서 월세 받기가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특히 월세 수익률이 1에서 2% 수준이라 대출 이자를 갚기도 힘겹게 느껴지고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고는 투자할 수 없겠더라고요. 특히 리모델링이나 신축하기에는 너무 대지 크기도 매우 작았고요. 따라서 강남은 우선 순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였던 경기도 밖의 지방을 한번 살펴볼까요? 결론적으로 수익률은 아주 높은 건물도 있었지만 경기도의 지방은 제가 모르는 지역이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꼬마 빌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거주하는 지역과 거리가 멀어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지역을 제외하고 나니 딱 검토할 만한 지역이 두 개가 남더라고요. 첫 번째는 서울 중심부가 아닌 외곽 상권, 또 두 번째는 경기도의 메인 상권이 남더라고요. 몇몇 건물들을 검토하고 나니 서울 외곽에서 투자해서 용의 꼬리가 될래? 경기도 메인 지역의 뱀의 머리가 될래? 라는 의미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서울 외곽의 경우 저는 주로 강서와 강북 지역의 건물을 많이 보러 다녔네요.
많은 곳을 가봤는데 제가 투자할 만한 2, 30억대의 초반의 건물의 경우 강남과 달리 대지는 조금 넓은 편이었으나 제가 가진 종잣돈으로는 메인 상권이 아닌 외진 곳에 건물을 투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한 건물 상태도 조금 노후된 편이라 임차 업종과 공실이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서울이 아닌 경기도 지역 물건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경기도는 주로 성남, 수원, 부평, 의정부 등의 지역 꼬마 빌딩을 찾아봤고요. 서울 외곽 건물에 비해 대지 크기도 넓고 건물 상태도 좋고 월세 수익률도 좋고 건물 위치도 나름 메인 상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투자 시 가장 중요한 지가 상승, 즉 시세 차익은 서울과 달리 특별한 호재가 없다면 그리 기대하기는 어려웠네요. 이러한 고민 끝에 저는 건물 두 채 모두 용의 꼬리가 아닌 뱀의 머리라 생각한 경기도 메인 상권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비교 분석을 해볼까요? 첫째, 월세 수익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서울 외곽 지역은 종잣돈이 부족하여 메인 상권이 아니다 보니 공실 위험이 있었지만 경기도의 경우 메인 상권이다 보니 임차 업종이나 공실 위험이 낮아 보였고요. 둘째, 대지 크기 또한 경기도 지역의 평당 단가가 낮기에 대지 크기도 넓었고 이에 따른 리모델링이나 신축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셋째, 건물 위치 또한 경기도는 상업지구 메인 상권 중심이나 이면도로에 접해 있기에 서울 외곽 건물보다 위치가 좋았고요. 넷째, 건물 상태 또한 노후 측면에서도 경기도 건물이 같은 가격대라면 더 좋았던 것 같네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건물 투자 시 가장 중요한 지가 상승, 즉 시세 차익 부분은 경기도가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가 상승과 시세 차익에 대한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경기도 지역 꼬마 빌딩 투자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라서 저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위 호재가 있는 경기도 지역 꼬마 빌딩을 찾아봤습니다. 따라서 저는 첫 번째 건물은 몇 년 뒤 재개발 예정 지역에 투자를 하였고요. 두 번째 건물은 GTX 착공 예정지인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었네요. 이러한 호재 덕에 몇 년 뒤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분명 제가 투자한 방법이 결코 정답은 아닐 거예요. 저 또한 현재 경기도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열심히 찾아보고 있거든요. 단지 제 투자 사례를 토대로 건물 투자 지역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강남에 있는 모든 건물이 좋고 지방에 있는 모든 건물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빌딩 중개하시는 분들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본인이 가진 종잣돈에서 부지런히 알아보고 고민하여 나만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신중하게 투자한다면 성공적인 꼬마 빌딩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형태의 건물을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도 제 사례에 비추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